체질이 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여름철을 제외한 모든 계절에 온천 매트를 켜고 따뜻해야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네팔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까지 산행을 하면서 추운 롯지에서 웅크려 잠을 잤습니다. 산행하기도 전에 추운 곳에서 버틸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었는데 침낭과 따뜻한 물을 껴안고 여러 날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자신도 모르게 변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온열 매트 없이 잠을 잘 잤던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추워서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그 이후 석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온열 매트 없이 잠을 잘 잡니다. 단 며칠 동안 차가운 곳에서 잠을 잤을 뿐인데 몸이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 이후 건강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내 몸은 환경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는 것이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이 관련 책을 읽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의사의 반란이라는 책입니다.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혈액순환에 있다고 합니다. 체온을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열을 올리는 곳은 바로 배라고 합니다. 배가 차가워져서 몸 온도가 떨어지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배를 따뜻하게 하려고 배에 따뜻한 돌이나 핫팩을 올려놓으면 일시적으로 혈류가 증가하겠지만 내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몸 주변을 차갑게 만들어주면 몸은 열을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체온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제서야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를 산행을 다녀온 후 온천 매트를 캐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당뇨병이면 그 자손들은 대부분 당뇨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딸은 거의 당뇨병 환자가 됩니다. 이런 현상을 유전이라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어머니의 입맛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맛있게 만드는 밥상이 유전적 요소보다 더 강력하고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 질병은 사라지기 때문에 유전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질병의 원인은 바로 오랜 세월 함께 했던 잘못된 식사에 있는 것입니다. 수명을 단축시키는 식사는 과도한 동물성 식사와 과도한 당분 섭취에 있다고 합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좋은 소금입니다. 설탕 절임으로 만들어진 매실 원액, 산야초, 복분자, 오미자 등 모두 버리라고 조언합니다. 단맛을 먹음으로써 잠시 즐거울 수 있으나 긴 질병이 우리 몸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과당이 많은 과일을 많이 먹으면 장에 무리를 주어 장누수 증후군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설사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를 기리는 영화를 만들 때 잡스 역할을 맡은 배우가 잡스처럼 견과류와 과일 위주의 식사를 했다가 췌장에 무리가 와서 병원 신세를 졌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과일은 결코 주식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싱겁게 먹게 되면 나도 모르게 달게 먹게 되고 그럼으로써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으로 인한 뇌졸중, 심근경색증은 모두 소금이 부족해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충분한 소금 섭취를 통해서 올바른 입맛으로 길들인다면 일어나지 않을 질병들입니다. 흰쌀과 현미를 물에 담궈 놓으면 흰쌀은 썩고 현미는 싹이 난다고 합니다. 싹을 틔울 수 있는 완전한 형태의 현미를 매일 섭취하면 비타민을 사 먹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현미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서야 현미를 먹어야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파를 먹어도 잎, 줄기, 뿌리째 먹는 습관을 해야 골고루 영양 섭취가 된다고 합니다.
제철 음식을 먹어야 영양적으로 가장 완벽하고 그 시기에 몸에 필요한 성분이 그 계절에 나는 재료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흰쌀밥, 밀가루 음식,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음료수 등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저혈당증이 되어 머리가 막지 못하고 기운이 빠지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점심을 먹어도 오후 서너 시가 되면 피로감이 극에 달하게 되고 달콤한 간식이나 믹스커피 한 잔으로 몸을 가동시킨다고 합니다. 달콤한 음식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은데 흔히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금을 먹기 시작하면 단 것은 자연스레 멀어집니다. 천일염이나 죽염을 식탁에 놓아두고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단맛을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물을 일부러 많이 마시게 되면 소화 기능이 약화되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몸이 차가워지고 지구력이 떨어집니다. 마시는 물을 줄이고 생초소나 생과일도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소금 섭취를 늘려주면 우리 몸에 수분을 저장하는 능력이 좋아지면서 자다가 깨는 일도 없어집니다. 감자도 소금과 같이 먹으면 달게 느껴집니다. 조상의 지혜를 배웁시다. 우리 몸의 노폐물은 지방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물을 마신다고 해서 우리 몸의 노폐물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찬물로 샤워하고 몸의 온도를 낮추면 몸 내부에서 열을 올리는 자체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찬물로 샤워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시켜줍시다. 몸이 이상 증상이 생기면 나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도와주는 것이므로 하나의 약도 먹지 않고 증상을 이겨내는 경험을 하면 건강에 자신이 생길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병원을 찾아가서 약을 먹였던 과거를 돌이키고 싶습니다. 이 책 안에 너무나 소중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시고 건강에 자신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북서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